세포 분열. 세포 분열은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 이 하나하나의 세포가 분열하게 되면은 세포 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분열을 한다. 분열을 하면은 수가 늘어난다. 수가 늘어나면 몸집이 커진다. 우리가 그것을 생장이라고 하는 거지. 즉 체세포 분열,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장은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가 아니라 세포 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의 몸집이 커지는 거는 세포 하나가 커져서가 아니라 세포 수가 늘어나서라는 뜻이야. 몸집이 큰 생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갓난애기랑 코끼리를 비교할 때 코끼리의 몸이 더 크잖아. 근데 그 큰 거는 세포가 커서가 아니라 세포의 수가 많은 거지. 코끼리는 아기보다 뭐가 많다? 세포 수가 많다. 그치만 세포 한 개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거의 비슷하다. 알았지? 세포 하나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많다고? 수가 많다. 자, 그럼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는 세포가 클수록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 하나야. 우리가 어떤 문장에 대해서 뭐뭐에 대한이 붙게 되면은 이게 이 앞에 있는 애가 기준량이 돼요. 이게 기준량이 되는 거고, 표면적 뒤에 써 있는 애가 뭐가 되냐면 비교하는 양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기준량은 비로 쓸 때 뒤에다 쓰거든. 부피 쓰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비교하는 양을 쓰게 되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비잖아.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은 분수나 아니면 소수로 나타내면은 그게 비율이거든. 선생님이 분수로 만들면은 얘를 분모가 그 기준량, 그 다음에 분자가 비교하는 양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부피분의 표면적이라는 말을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랑 같다? 이 말과 같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작아진대. 우리가 수학에서 분수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분모는 어떻게 되고,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부피는 커지는데 이 물질 교환을 하려면 표면적이 넓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이 분수가 작아진다는 건 이 표면적이 부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작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물질 교환에 불리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거나 문제집마다 그 설명하는 그 뉘앙스가 조금씩은 다른데, 지금처럼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하니까 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표면적을 넓혀야 물질 교환이 효율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 후자가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데 문제에서 나올 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해서 그 수를 늘린다, 이렇게 돼 있고, 세포는 세포 표면을 통해 외부로부터 생명활동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를 흡수하고 생명활동 결과 생긴 노폐물 같은 걸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쨌든 물물 교환 같이 그런 물질 교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백화점을 간다던가 트레이더스를 간다거나 이렇게 여러 개 되게 큰 마트나 이런 데를 가게 되잖아. 근데 엄청나게 큰, 예를 들어서 63빌딩을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63빌딩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 혹은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 들어갈 수 있는 표면적이 작아.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물질 교환을 하러, 물건을 사러 왔다 갔다 하기가 어떻겠어? 힘들겠지. 그러니까 그 안에 문이 막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죠. 그리고 들어가서도 상점이 크게 하나 이렇게 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길길마다 조금씩 쪼개가지고 상점들이 있어. 그렇게 중간중간에 길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거기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자유로운 거야. 그런 것처럼 세포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을 넓혀야지 그 영양소를 주고받고 하는, 노폐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 표면적이 넓어야지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
세포의 크기가 커질 때 표면적 부피의 변화 비교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는 여기 있는 얘가 그 표면적이 이 한 넓이가 1이거든. 한 면이 넓이가 1인데 정육면체는 면이 6개니까 곱하기 6을 해서 이렇게 됐고, 부피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1 곱하니까 당연히 1이 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부피분의 표면적 혹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를 구했더니 이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분수로 써서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건널비가, 즉 표면적이 한 면이 2, 4인데 6개의 면이 있으니까 4, 6에 24. 그 다음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얘네 둘이 나눴더니 3. 어떻게 됐어? 분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는 거야. 즉 부피는 커지는데 표면적은 작아진다라는 뜻이야.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표면적이 커지는 그 속도보다 부피가 커지는 속도보다, 그러니까 이게 더 작은 거야. 표면적이 커지는 그 속도가 더 작은 거야.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물질 교환을 하는 게 불리하다. 사실은 나는 이게 문제집에 나와 있으니까 너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표현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근데 어쨌든 학교 시험에 문장으로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쉽게 표현했을 땐 부피는 엄청 커지는데 표면적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만 늘어난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 하나로 있는 것보다는 얘처럼 얘를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이 표면적이 있는 게 더 나은 거잖아. 그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DNA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낙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염색체라고 했을 때 얘네가 엄청 이제 막 꼬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풀어보면 이게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는 게 뭐다? 이게 단백질. 그 다음에 얘를 풀어보면은 우리가 내년에 통합과학에서 그 DNA라는 걸 배우고 이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DNA. 염색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DNA는 뭐냐면 유전 물질을 말하는 거고, 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 여러 정보를 당연히 저장하고 있겠지.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그 DNA 안에서 이 유전 물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부위가 있는데 그거를 유전자라고 한다. 그림으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의 DNA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의 개체를 만들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 DNA 하나에는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X자로 막대 모양으로 우리가 되어 있을 때 요 하나의 줄을 뭐라고 하냐면 염색분체라고 합니다. 염색분체 만나면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원래 한 줄짜리를 이제 그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서로 같아요. 뒤에서 나오는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다르거든. 염색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다. 헷갈리지 않도록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이 옆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염색체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 염색체가 항상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핵이 있어서 그 핵이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럼 그 안쪽에 간은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에서 염색사라는 얘기가 나와. 염색사. 그러면 실처럼 풀어져 있는 그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얘가 세포 분열하기 시작하면은 굵고 얘가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은 굵고 짧게 뭉쳐져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안 할 때는 실인데
분열을 할 때는 막대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우리도 집에 그렇잖아. 집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손님 온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사 가야 되면 갑자기 턱턱턱턱 정리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유전물질이 있고, 유전물질을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굵게 뭉치게 돼요. 그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세포 하나에 각각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져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있게 되는 거지.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집을 쓰고 있다가 이거를 잘 정리해서 이사를 간 다음에는 다시 짐을 풀어 놓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포가 분열하기 전 DNA가 복제가 돼.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이때 DNA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복제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시작될 때 약간 이제 세포가 조금 커지게 되거든요. 세포 분열이 시작될 때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고,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아까 얘기했지. 뭐 때문에 복제를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 세포가 분열하면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하나만 있던 것이 여기다가 복제를 해서 한 가닥이 더 생기고, 나중에는 얘가 잘라져 가지고 한 가닥은 이쪽 세포에, 한 가닥은 이쪽 세포에 이렇게 나뉘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사람의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정말 좀 이제 약간 그 치졸하긴 하지만 이제 문제를 낼 때 이게 46개인데 쌍으로 치면은 23쌍이거든. 상동염색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46개라고 하던지 23쌍이라고 하던지 그래야 돼. 상동염색체는 뭐냐면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한 줄 한 줄은 뭐라 그랬어? 염색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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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체, 염색분체, 염색분체, 염색체. 모양과 크기 같은 상동염색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상동염색체는 쌍둥이처럼 생겼지만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어. 그래서 이 한 쌍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유전 정보가 서로 어떻다? 서로 다르다. 아까 전에 염색 분체끼리는 어땠어?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유전 정보가 같았잖아. 그런데 상동염색체끼리는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르다. 됐죠? 자, 46개, 즉 상동염색체 23쌍, 엄마한테 받은 23개, 아빠한테 받은 23개, 그거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22쌍, 개수로 치면 몇 개? 44개. 개인지 쌍인지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라서 X염색체하고 Y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그림에 봤을 때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긴 염색체들이 꼬물꼬물 염색체들이 있잖아. 여자든 남자는 공통적으로 22개의 염색체까지는 똑같이 있다는 거야. 22쌍. 개수로 치면 44개. 그래서 여기 44라고 나와 있는 거 지금 개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쌍으로 말하라고 하면 22쌍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자는 XX 염색체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XY 염색체야.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는 건데, 엄마는 XX 염색체니까 X를 줄 테고 당연히 자손한테. 그 다음에 아빠는 X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만약에 X를 주게 되면 이제 딸이 태어나는 거고, 아빠가 Y를 주게 되면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둘 중에 누가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 하나씩 받았는데 알 수 없어. 그치만 남자 같은 경우는 X는 누구한테 받았겠어? 얘는 이제 엄마한테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Y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았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46개의 염색체, 44개의 상염색체, 2개의 성염색체, 혹은 23쌍의 염색체, 그 다음에 22쌍의 상염색체, 1쌍의 성염색체, 이렇게 쌍으로 말하는지 개로 말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게 거기에서 함정이 정말 많이 빠져. 알겠죠? 그래서 개인지 쌍인지 꼭 잘 봐라. 자, 생물의 염색체 수를 보면은 되게 다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에 따라서 그 수와 모양에 따라서 생물의 종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같은 종의 생물끼리는 염색체 수도 같고 모양도 같아. 그러니까 개수만 같은 게 아니라 모양도 같은 거야. 알았지? 개수는 같은데 모양이 다르면 다른 종이 되는 거고, 개수와 모양이 모두 같아야지 같은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의 종을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 염색체 수라는 게. 근데 이 염색체 수는 고등한 생물일수록 염색체가 많은 것은 아니다 라고 돼 있어. 우리 여기에 봤을 때 여기 초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두가 있어. 너네가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완두는 어떤 그 식물 안에 들어있는 콩 이런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초파리는 날아다니지 말 그대로 초파리 같은 건데, 어떻게 가만히 열리는 식물보다 얘가 더 뭐 수준이 낮거나 머리가 나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아니면 얘가 더 고등 생물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 그런 건 아닌 거지. 알았지?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고등 생물이 아니다. 알았지?